실업률과 구직난이 심각한 요즘 취업에 성공한 것이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고 한다. 그렇다 보니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나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것 늘리기에 여념이 없다. 취업을 하려면 아무래도 자격증 준비가 좀 부담이 되죠. 자격증 가지고 있으면 좋잖아요. 다른 없는 사람보다 더 우선권을 갖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취업을 위해서는 더 많은 자격증을 취득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취업을 위해 얼마나 많은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을까? 5개 정도 파생상품 투자 상담사랑 그리고 증권 투자 상담사, 펀드 투자 상담사,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이 나는 워드 프로세서 1급 정도 갖고 있어요. 3개 정도 가지고 있어요. 취업을 준비할 때 아무래도 많은 가산점이 있다 보니까 저는 언어 자격증만 4개 가지고 있어요. 일단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런 실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나 자격증이라고 모두 다 같은 것이 아니다. 문제는 바로 민간 자격증. 물론 공신력을 가진 민간 자격증도 상당수지만 일부 민간 자격증의 경우를 보면 교재만 사면 자격증을 주는 묻지마 자격증부터 당일 등록, 당일 발급이 가능한 초속성 자격증, 따기만 하면 100% 취업이 보장되고 향후 100년은 걱정 없다는 만능 자격증까지. 공신력은 없고 장밋빛 유혹만 있는 일부 민간 자격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그야말로 무분별하고 천차만별인 자격증 시대. 이에 지난 3월 5일 민간 자격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강화되었다. 자격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을 대표 발의한 강은희 의원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새범리 선생입니다.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로운 청년 취업 시스템을 맡은 약속 지킴이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유롭게 거닐다 보니까 저 예전에 대학교 다녔던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의원님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도 뭐 대학 생각도 많이 나고요. 대학교 때 제가 사범대학 다녔거든요. 네. 그래서 사범대학 다니면서 학생들 가르칠 거 뭐 생각하고 꿈꿨고 그랬더니 많이 생각나요. 그러셨구나. 사범대학 나오셨는데 네. 또 이제 이런 뭐 교사에서 정치가로 이렇게 변신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정치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네. 저는 교직에도 5년 정도 있었어요. 네. 네,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쳤고요. 갑자기 사업을 하게 돼서 사업을 한 20년 정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업했던 분야가 소프트웨어 분야거든요. 소프트웨어 관련된 산업진흥법 개정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산업법 개정하는데 국회에도 열심히 쫓아다니고 정부 부처도 다니면서 법 개정하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마침 한번 해보겠느냐 영입 제의가 와서 용기를 냈었죠. 오늘 소개해 주실 내용이 자격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인데요. 요즘 자격증 정말 많잖아요. 네, 굉장히 많죠. 네, 근데 저는 변호사 자격증하고 운전면허 자격증밖에 없어요. 혹시 의원님은 어떤 자격증 가지고 계세요? 저도 뭐 교사를 했으니까 교사 자격증 정도 가지고 있고 뭐 다른 거는 없어요. 그러시군요. 네. 특히 요즘 취업난이 심각해지니까 학생들이 자격증 따려고 굉장히 고생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개정된 자격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 주요 내용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사회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국가가 정하는 자격증만으로는 지금 현재의 여러 가지 상황을 다 담을 수가 없어서 민간 자격증이 생겨났거든요. 근데 그 민간 자격증을 지금까지 법 조문으로 관리는 했지만 강력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허위 가대 광고도 있고 그리고 자격증에 따르는 여러 가지 피해도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격증을 민간이 관리를 하더라도 사전에 주무부처가 있습니다. 주무부처에 등록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주무부처가 등록된 것을 관리 감독을 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시정명령도 듣지 않았을 때는 강력하게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근간으로 해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자격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 민간 자격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민간 자격의 사전 등록제를 도입하고 주무부 장관은 등록 민간 자격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록 취소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하며 민간 자격 광고 시 등록 또는 공인번호 등의 표시를 의무화하여 거짓, 과장 광고를 금지한다. 자격증을 124개나 소유한 직장인 신이 드라마 주인공으로 등장할 만큼 요즘 자격증 시대라고 해도 모자르지 않는데요. 우리나라에 자격증 얼마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격증에는 국가가 공인하는 국가 전문 자격증, 국가 기술 자격증 이런 국가 자격증이 있고요. 네. 그리고 국가 외에 민간의 기관이나 개인이 국가를 대신해서 발급하는 민간 자격증이 있습니다. 민간 자격증 중에서도 국가 수준의 관리와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자격증을 국가공인 민간 자격증이라고 하는데요. 현재는 국가공인 민간 자격증은 91개 정도밖에 없고요. 실제로는 그냥 민간의 기관이 발급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무려 1209개 기관이 4066개의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엄청 많은 숫자인데요. 네. 그러면 미등록 민간 자격증까지 합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미등록 자격증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는데 아마 거기까지 합치면 현재 등록된 거의 한 2배 정도까지도 추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취급되고 있는 자격증은 크게 2가지다.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 운영하는 국가자격과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 외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신설하여 관리 운영하는 민간자격으로 분류한다. 먼저 국가자격은 기술사, 기능장, 기사 등 능력 인정형 자격인 국가기술자격 517개, 변호사, 의사, 운전면허 등 업무 독점형 자격인 국가전문자격 206개이다. 민간 자격의 경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숫자는 4,066개. 이 중 국가공인 민간 자격은 현재 91개이다. 여기에 미등록 민간 자격의 수까지 합하면 등록된 민간 자격 수의 2배로 추정. 그야말로 자격증 홍수 시대다. 그러나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소비자 보호원에 접수된 민간 자격 피해 사례를 보면 매년 1,500여 건에서 2,000여 건 수준. 그러나 피해 신고에 대한 구제 현황은 6.7%에 불과하다. 구체적인 민간 자격증 피해 사례를 보면 노인 상담사로 취업된다 하여 거액의 교재비 지불. 그러나 관련 기관에 문의한 결과 취업 여부가 설명과 달라 환불 요청했으나 불가. 치매 예방관리사가 국가공인자격시험이라는 설명으로 응시료 48만 원을 지불, 교재를 받았으나 치매 예방관리사가 국가공인자격이 아님을 알고 교재를 반품하자 수취 거부. 건강식이요법 자격증 교재를 73만 원에 구입. 국가자격증과 같다는 설명이 사실과 다름을 알고 교재 반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함. 이외에도 허위 광고로 인해 피해를 본 사례가 대부분이다. 군산에 사는 이희정 씨의 아버지는 자격증과 관련 1,000만 원가량의 피해를 보고 그 충격으로 인해 현재 입원 중이라고 한다. 지금 저희가 아빠가 갖고 있는 자격증이 이런 것들이에요. 4개 따셨고, 처음에 아빠가 약용관리사인가 그 자격증을 광주인가 가서 따셨어요. 그러니까 자격증을 따면 취업을 알선해주겠다. 100% 취업이 가능하다. 그 말을 믿고 책을 일단 드리는 거죠. 그래서 책을 사셔라. 그런 거에. 근데 이제 계속해서 카드를 긁으신 것 같더라고요. 한 번 구입하실 때마다 거의 고가의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1-20만 원이 아니라 보통 80-90만 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책을 구입하신 것 같더라고요. 책은 불과 몇 권 되지 않는데 자격증을 딴다고 하니까.
75세인 아버지가 이렇게 고가의 책을 구입하면서 자격증을 따려고 했던 것은 바로 취업을 시켜준다는 이유였다고 한다. 100% 취업시키는데 노인 상담, 심리 상담 치료가 가능하거든. 노인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노인이니까 노인 심리 상담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자격증만 따면 그래도 취업을 이 사람들이 100% 해주겠다고 하잖아요. 취업을 해주겠다고 하니까 그 말에 혹한 거죠. 직접 자격증 관리기관에 알아본 결과 아버지가 취득한 4개의 자격증은 모두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민간 자격증이었고 발급해준 업체 역시 민간 자격 업체가 아닌 책 판매 업체였다. 책을 아빠가 한 번이라도 쳐다봤으면, 책이라는 것을 한 번이라도 들어봤으면 표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새 책 그대로였어요. 새 책 그대로였는데 자격증이 발급됐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자격증 사기를 알게 된 것은 학력 조건도 맞지 않는 75세 아버지에게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따게 해준다며 고가의 책을 사도록 했기 때문이었다는데 현재 이 씨의 아버지는 자격증 사기 후유증으로 병원에 입원한 상태. 이 씨는 소비자보호원에 피해 신고를 했지만 1,000만 원이 넘는 금액 중 200만 원만 보상을 받았고 나머지는 고스란히 카드 빚으로 남아있다고 한다. 지금은 또 이렇게 작게 끝난 일이다 생각해요. 아였으면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또 요구를 하고 또 하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책을 팔았다거나 교육을 받게 해주겠다거나 하면서. 그런 피해 사례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을 더욱더 이제 자격증도 이렇게 민간 자격증도 많이 해서 남발할 게 아니라 이런 법을 좀 강화시켜가지고 또 이런 사람들이 피해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이번 개정 법률 내용을 보면 미등록 민간 자격에 대해서 사전 등록제를 도입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민간 자격증을 발급하려고 하면은 내가 자격증 발급할 분야의 주무부 장관에게 사전 등록을 해야 됩니다. 사전 등록된 내용들을 보고 이게 금지된 조항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여러 가지 자격 관련한 사항들을 종합 정리해서 등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전에는 등록이라는 것이 의무 조항이 아니었는데 강제 조항으로 바꾸게 된 겁니다. 그러면 현재는 이렇게 미등록 민간 자격을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한 제재 방안은 없었나요? 실제 현재까지는 의무 조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등록을 하라고 권고만 했지 거기에 따라서 벌칙은 뚜렷하게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민간 자격 등록은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민간 자격 등록 절차는 민간 자격을 운영하는 관리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접수를 받아서 그 자격기본법에서 요구하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 요건에 충족하는지를 검토한 이후에 요건에 충족하게 되면 등록을 시켜주는 그런 절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 사회윤리에 반하는 분야, 또는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분야, 이런 분야들은 이제 민간 자격이 들어올 수 없는 분야고요. 민간 자격 등록을 의무화한 자격기본법 개정으로 새로 신설하는 민간 자격은 모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존 미등록 자격의 경우에도 법 시행 3개월 이내에는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개정되었다. 그 등록된 민간 자격이라고 해도 뭐 문제가 없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민간 자격과 관련된 문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등록을 했지만 부실하게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등록된 업체라고 하더라도 허위나 가대 광고를 하는 경우도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의무적으로 자격증에 관련된 기본 자격명 그리고 등록번호 이런 것을 정확하게 명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소비자가 언제든지 검색을 해보고 이게